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경진님, 박 의원님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속이야 시원합니다. 김경진 의원이신가요 혹시? 그러고 보니까 김경진 의원이 듣고 계신 건 아니시죠? 2860님,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죽어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박지원 의원 말에 공감했다 이러셨고요.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즉시 개정하자 이런 분도 계시는가 하면 참님은 현행 유지도 충분하다. 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 계시고요. 그 조문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지 보여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입니까? 예, 이게 보이시나요? 조문보. 좀 이 안에 이제 연설 내용 아까 그 버스 연설 내용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더니 궁금해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권영철 대기자 Y뉴스로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대기자를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네.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고 임종헌 USB가 나오면서 더 커지고 있는 이 와중인데 뭔가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간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 문제고요. 핵심 인물이 지금 임종헌 전 그 법원행정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임 차장. 임 전 차장이 그동안에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던 백업 파일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USB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은 압수였지만 사실상 임 전 차장이 자진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판도라의 상자처럼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게 다 지금 임 차장 USB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가져온 걸로 알고 계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임의 제출이었다고 스스로 갖다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섰죠. 예. 왜 자택으로 갔냐면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면서 사무실을 자택으로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사무실로 접수했어요? 자택으로 갔는데 임 전 차장이 여기 말고 법무법인에 조그마한 법무법인에 또 사무실이 있다라고 해서 글로 안내를 간 겁니다. 데리고 갔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TV 카메라에 그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이 찍혔던 그 장면입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그쪽에 있다. 같이 가십시다. 글로 갔는데 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직원의 화장품 가방, 작은 파우치라 그러죠. 그 가방에 들어있는 USB를 제출해 준 겁니다. 그러면 막 뒤질 것도 없었네요. 그냥 그 파우치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갔다니까 그때는 처음엔 가니까 임종헌 차장이 검찰 핵심 관계자가 백업 파일이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 USB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압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 전 차장이 USB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으면 확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임 전 차장은 사실 이거 폐기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해서 뒤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셈인 거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가지고 나온 백업 파일과 업무 수첩을 폐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의 핵심 증거가 이제 백업 파일에 들어 있는데 이거를 임 전 차장이 제출한 거죠. 야, 그러면은 이게 참 신기해지네요. 없다, 폐기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던 임 전 차장이 뒤져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찾아서 제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Y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만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반발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왜 나만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네, 임 전 차장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관계자들에게 나만 영장이 발부된 것이냐는 질문을 서너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도 하고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이규진, 김민수 심의관 등 5명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달랑 한 명만 가운데 한 명만 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요. 그 꼬리 자르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은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에 어쨌건 그 법관들 1심 법관들의 요구에 따라서 1차 진상조사에 착수했잖아요. 당시에
이규진 상임위원 한 명에게 책임을 지우고 고리 자르려고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법부로서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을 했죠. 그리고 현직 대법관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 윗선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나는 주범이 아니다는 걸 밝히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USB를 제출해서 그걸 뒤져보면 내가 주범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이런 의미다. 그렇죠.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의 사법농단이 관행이 아니라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첫 번째 책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게 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핵심이거든요. 자신의 상관.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지휘, 박병대 기획, 임종원 실무총괄이라는 구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임종원 차장은 말하자면 일종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한 거다. 그렇죠. 지시를 받아서. 예.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역할에 주목을 하는데 임 전 차장도 사실은 잘 됐으면 대법관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작전대로 됐더라면은.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사실상 사법부의 제왕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잘만 됐으면 제일 수혜를 봤을 사람은 박병대 차장이었다. 그런데 임종원 차장으로 고리를 자르려고 하니까 핵심 증거가 담긴 백업 파일을 사실상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실상 갖다 바친 거 어떻게 된 거냐 좀 이해가 되는데 진짜 그 백업 파일 USB에 핵심 증거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사법부에서 검찰에 제출한 410건의 파일을 포함해서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문건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전후의 상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책임을 규명할 문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박 전 처장과 양 전 원장에게 핵심 자료들을 보고했다는 근거가 나온 것으로 안다.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보고했다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 보고했다는 것은 의심선상, 혐의선상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게 임종원 전 차장의 그 백업 파일에서 나온 걸 근거로 했다는 거죠. 그 USB, 그 판도라 상자를 근거로 지금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 말씀. 그렇죠. 자, 임종원 처장은 없다고 하던 그 스모킹건 USB를 어떻게 스스로 갖다 바치게 됐는가? 세 번째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압박이요. 임종원 전 차장으로서는 시시각각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칼날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법부에서는 임 전 차장을 버리는 카드로 선택했다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꼬리 자르려고 한다.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에서 검찰에 제출한 문건들 중에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의 책임을 드러낼 만한 자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문건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한 중견법관은 일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된다는 것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범죄 혐의는 분명히 특정이 됐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사법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종원 차장이 책임질 만한 것들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만 압수수색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자신만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인 게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저나 김명수 이제 현 대법원장이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왜 이렇게 계속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검찰은 과거에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법관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독립된. 법관은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협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판 관여했다, 재판 거래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그 영장 발부해줘, 유죄 선고해.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검찰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걸 거부하거나 피해가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은 일치 안 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걸 이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법부 특조단이 확보하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다 포렌식하도록 다 걸어두고 와서 직접 하고 있다. 아하.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핵심 관계자는 포렌식을 허용했다고 하면서 하드디스크마다 1대1로 붙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러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다. 저런 식으로는 안 될 거다. 오히려 사법부가 매를 길게 장시간 동안 맞을 수밖에 없을 거다. 길게 장시간 맞을 거다. 차라리 자료를 한꺼번에 다 주고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0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이러다 증거 인멸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사실 그걸 걱정들 많이 하는데요.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는 없다고 본다. 왜요? PC에 있는 파일은 다 확보가 돼 있고 업무용은 다 지금 보관돼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용 이메일은 법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부 관계자도 임종원 전 차장과 기조실장의 PC에는 어느 실국에서 만들었건 문건은 다 들어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 우려는 좀 적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가 아주 깊이 있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와이뉴스 고맙습니다. 네.